새벽 3시 낯선 두드림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 너머에서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이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위층에서 며느리의 속삭임. 오늘 끝내요.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얼어붙었죠. 그 순간 가족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에 귀를 댔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던 심야 방송이 갑자기 지직거리는 잡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더니 틱틱틱 초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져요. 마치 제 남은 시간을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너머 목소리의 주인은 진수였어요. 반년 전까지 저희 집 1층에 새들어 살던 대학생이죠. 갑자기 이사를 간다며 부랴부랴 짐을 싸던 그 아이 말입니다. 아주머니, 정말 위험합니다. 미란 씨가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2층으로 향하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 며느리 미란의 가벼운 걸음과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요. 거실 찬장에서 다방 유리 커피잔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다방에서 쓰던 그 잔이에요. 투명한 유리 너머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따뜻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 투명함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져요. 진수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뒷문으로 나오세요. 저는 문턱에 서서 잠깐 망설였어요. 59년을 살면서 가족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쳐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금기와 범죄의 주체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이란이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말입니다. 라디오 초침이 제 심장박동보다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틱틱틱 그 소리가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아 뭐하니? 2층에서 들려오는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곧 끝날 거야. 조용히 해. 며느리의 대답이 계단 아래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마루 바닥에 작게 스며들었죠. 마치 제 59년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더군요. 30년 동안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뒷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라디오에서 갑자기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옛날 그 사람 생각이 나겠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들으니 더욱 애절하게 들려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골목 어둠 속에서 진수가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웠지만 동시에 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빨리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따라갔어요. 집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이 따뜻해 보이던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라디오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틱틱틱 하는 초침 소리는 여전히 제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살아남아라, 진실을 밝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비가 내리는 골목길,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저의 발자국 소리가 찰박찰박 울렸어요.
진수는 후드를 깊숙이 눌러쓴 채 저를 골목 끝 포장마차로 이끌었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 같았어요. 할머니, 붕어빵 하나 주세요. 진수가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아저씨는 졸린 눈으로 붕어빵을 구워주셨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김 속에서도 온몸이 떨렸어요.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주머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진수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자 미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더 늦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뭔 소리야? 미란 누나가 준호 형을 부추기고 있어요. 아주머니 보험금 때문이에요. 붕어빵을 받아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뜨거운 붕어빵이 손바닥을 태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 아들이 정말 그럴 리가 없어. 누나 전 남편도 3년 전에 같은 방식으로 죽었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요. 그 순간 집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였어요. 진수와 저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소리 들리세요? 아마 아주머니가 죽은 척 연출할 소품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 손에 든 다방 커피잔이 떨렸어요. 그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던 따뜻한 세상이 한순간에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니요. 포장마차 라디오에서 갑자기 나훈아의 태세형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사 다 그런 거지 뭐. 그 구슬픈 목소리가 지금 제 심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아야죠. 비가 점점 거세게 내렸어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땅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과 도장이 든 작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59년 인생에서 이런 밤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정식집을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지만 가족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진수야, 내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주는 거니? 제가 새들어 살 때 아주머니가 잘해주셨잖아요. 밤늦게 공부할 때 라면도 끓여주시고 감기 걸렸을 때 죽도 쑤어주시고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친혈육보다 남인 이 아이가 제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다니요. 집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미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가자, 진수야. 우리는 포장마차 아저씨께 돈을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붕어빵 굽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따뜻한 소리마저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저는 뒤돌아봤어요. 우리 집 2층에서 누군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었어요.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났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틱틱틱 하는 초침 소리는 여전히 제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빗속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성껏 키운 아들이 예쁘게 맞아들인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59년을 살아온 김정심의 끈질긴 생명력으로요. 어둠 속에서 우리 발자국만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스문의 시 찜질방 형광등이 새벽 5시인데도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라디오 대신 천장 환풍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진수는 커피 자동 판매기 앞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걸걸걸 기계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종이컵에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진수야. 종이컵을 받아든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김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서 진수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제가 알아낸 걸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미란 누나 전 남편이 3년 전에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때도 보험금이 2억이었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쓴맛만 느껴졌어요. 설마 그것도... 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는데 목격자가 없었어요. 미란 누나 혼자만 있었죠. 휴게실 구석에서 다른 손님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평화로운 잠소리가 이 끔찍한 상황과 대비되어 더욱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준호 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쉿, 작게 말씀하세요. 진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준호 형이 최근에 빚이 많이 생겼거든요.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요. 종이컵의 온기가 손끝에서 서서히 식어갔어요. 그 따뜻했던 며느리의 웃음이, 아들이 제 어깨를 주무르던 손길이 모두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찜질방 라디오에서 혜은이의 감수광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을. 그 애절한 목소리가 지금 제 심정과 겹쳐졌어요. 증거가 더 있니?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어요. 그들이 계획을 짜는 대화요. 진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며느리 미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약물로 의식 잃게 한 다음에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만데. 아들 준호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뭘 망설여. 어차피 혼자 사시는 것도 외로우실 텐데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잖아.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다방 커피잔을 떠올리며 그동안 품었던 가족의 온기가 모두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찜질방 전체가 고요해지니 제 숨소리만 후욱후욱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했니? 이사 나가기 전부터요. 밤마다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저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59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 형이 사설 탐정이에요. 형한테 도움을 청해봐요. 자동 판매기에서 또 다른 손님이 커피를 뽑는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쿵. 그 평범한 소리들이 지금은 모두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쓰고 뜨거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정심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김정심이 된 거죠. 좋아. 내 형을 만나보자. 찜질방 구석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형한테 연락해 볼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어요. 새벽 6시 진수의 형 민우를 만났습니다. 찜질방 근처 수문의 시간 카페였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이는 곳이었지만 이곳이 제게는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조용한 말투였습니다. 정심 아주머니시죠? 진수한테 들었어요. 네, 그래요. 일단 이걸 보세요. 민우가 작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3일 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다음 영상에는 준호가 인터넷으로 보험금 조회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 보험 증서를 들고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찍을 수 있었어요? 미안해요. 진수가 이사 나가기 전에 몰래 카메라 몇 개를 설치해뒀거든요. 뭔가 수상하다고 해서요. 카페 구석에서 커피 머신이 슉 소리를 내며 김을 뿜어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숨이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섬뜩했습니다. 민우가 조그만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버튼을 누르자 미란과 준호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고사 연출은 어떻게 할 거야? 혈압약에 수면제 섞어서 의식 잃게 한 다음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거지. 그럼 자연사로 보일 거야. CCTV는 없어. 우리 집 앞에는 카메라가 없거든. 제 손에서 커피컵이 덜덜 떨렸어요. 그 투명한 유리컵이 마치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었던 가족에 대한 믿음처럼요. 정말 소름 돋네요. 민우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현행범으로 잡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잡는 거죠. 카페 라디오에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가 흘러나왔어요. 높고 높은 산 킬리만자로. 그 웅장한 멜로디가 지금 제가 넘어야 할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볼 거예요. 호신용 스프레이랑 비상 송신기도 드릴게요. 민우가 작은 장비들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59년을 살면서 이런 걸 써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확신하세요? 준호가 정말로. 아주머니, 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녹음을 들어보시면 확실해요.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목소리가 더 선명했어요. 엄마, 혈압약에 뭘 섞으면 될까? 수면제 3알 정도면 충분해. 그럼 자연스럽게 잠들어. 제 가슴에서 뭔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찜질방 복도에서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찰칵찰칵 들렸어요. 새벽 운동을 나온 아주머니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가 지금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좋아요.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찜질방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저에게는 생과 살을 가르는 하루가 될 거였어요. 언제쯤 실행할 것 같아요. 오늘 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머니가 도망간 걸 알았으니까 서둘 거예요.
저는 다방에서 쓰던 커피잔을 떠올렸어요. 그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투명함 너머의 진실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윙윙윙. 마치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결판 날 거예요. 오후 2시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낡은 라디오에서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선희의 아 옛날이야가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뚝 끊어졌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져서 소리가 흐릿해졌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미란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혈압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약은 받아오셨고요. 제 손에 병원 봉투가 바스락거렸어요. 실제로는 민우가 준 가짜 약봉지였습니다. 응, 받아왔어. 미란의 눈이 그 봉지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마치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동네 슈퍼에 들렸어요. 김 사장님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요즘 도둑이 많이 든다던데. 네,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문단속 단단히 해야겠어요. 슈퍼 안할머니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생존이 온 동네에 확인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아들의 얼굴에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와요? 응, 병원하고 장 보러 갔다 왔지. 아, 그래요. 몸은 좀 어때요? 준호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약도 받아왔고. 그럼 됐네요. 일찍 주무세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미란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더군요. 입술연지가 유난히 빨갛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응, 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미란이 다방 커피잔에 차를 따라 주었어요.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쌍화차예요. 저는 그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색깔이 조금 달랐어요. 더 진한 갈색이었죠. 가슴에 숨긴 녹음기가 또렷하게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잔을 입술에 대는 척하며 저는 미란의 표정을 살폈어요. 미란의 눈이 제 입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이 민우가 준 똑같은 잔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안전한 차를 부어놓은 잔으로요. 아, 시원하다. 돌아와서 그 차를 쭉 들이켰습니다. 미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맛이 어때요? 달콤하네. 좋아.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들어와. 오늘 일찍 주무세요. 내일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일 큰 병원이라니요. 제가 오늘 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패티김의 아빠의 청춘이 흘러나왔어요. 울어도 눈물이 나와. 그 구슬픈 목소리가 지금 제 심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럴게.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미란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맙다. 미란이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게 계산된 친절로 보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8시 뉴스에서는 보험금 살인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요. 준호와 미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그럼 9시쯤 주무세요. 푹 쉬셔야 해요. 제 가슴에 숨겨둔 송신기가 민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빈 커피잔을 들여다보니 제 얼굴이 비춰 보였어요. 59년 인생이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라디오 초침이 틱틱틱 더욱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밤 9시 저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라디오 초침이 틱틱틱 또렷하게 울리며 제 심장 박동과 경주하고 있었어요. 민호와 진수가 짜놓은 계획대로 오늘 밤 평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침대맡 서랍에서 혈압약을 꺼냈어요. 하얀 알약들이 통 안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이 약에 수면제를 섞어서 저를 죽이려 한다니요. 손이 떨려서 약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미란이 계단을 올라오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미란이 부엌에서 물컵을 가져왔어요. 다방 유리 커피잔이었습니다. 그 투명한 잔 속물이 평소보다 탁해 보였어요. 이거 드세요, 어머니. 저는 잔을 받아들며 미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몸에 좋게 우린 물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은 의도를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입술이 컵에 닿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있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삼키지 않고 손수건에 뱉어냈습니다. 맛이 조금 이상하네. 그래요? 한약재, 우린 거라서 그럴 거예요. 미란이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냥 다 마실게. 컵을 기울여서 나머지를 모두 마신 척했어요. 미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세요. 응, 그럴게. 미란이 내려간 후 저는 가슴에 숨긴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호신, 스프레이와 비상 송신기도 제자리에 있었고요. 라디오에서 송창식의 왜 불러가 흘러나왔어요. 왜 불러 왜 불러 나를 왜 불러. 그 애절한 멜로디가 제 처지와 겹쳐졌습니다. 정말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10시 30분 아래층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와 미란이 뭔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나? 응. 30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잠들 거야. 그럼 11시에 올라가자.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오가고 있었어요. 바닥에 신문지를 까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피를 받을 준비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죽은 척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가슴 속 녹음기가 또렷하게 모든 소리를 담고 있었어요.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뿐사뿐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잠들었나? 준호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 숨소리 봐. 저는 숨을 고르게 쉬며 죽은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미란이 제 침대 옆에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맥박제봐. 준호가 제 손목을 만졌습니다. 약해졌어. 이제 됐나 봐. 그럼 시작하자. 미란이 제 팔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계단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가슴에 숨긴 송신기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에게 보내는 신호였죠. 뭐야, 이 소리? 미란이 당황했어요. 저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나는 카디건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휴대폰 녹음, 약국 결제 내역 사본, 그리고 복도 CCTV 캡처까지 셋이 겹쳐질 때 비로소 우연은 계획이 되거든요. 준호와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들킨 도둑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현철의 봉선화 연정이 흘러나왔어요. 한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정말 한마는 세상이었어요. 어머니, 깨셨어요? 당연히 깼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죽이려 했다는 분노 말입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후두둑 후두둑,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가슴에 붙인 송신기의 빨간 점이 2번 깜박이더니 꺼졌습니다. 정적이 방을 삼켰고 심장이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휘청였죠. 어머니 오해예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물에 뭘 탄 거야? 제가 다방 커피잔을 들어 올리자 이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투명한 유리 너머로 그동안 믿었던 가족의 온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냥 잠 잘 오라고 꿀 넣은 거예요. 미란이 변명했어요. 꿀? 저는 냉소를 머금고 웃었습니다. 그럼 이걸 병원에서 검사 받아볼까?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잡았어요. 엄마, 그러지 마요. 왜? 뭐가 나올까봐 그래. 저는 가슴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와 미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이 안에 너희 대화가 다 들어있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고사 연출은 어떻게 할 거야?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거지. 혈압약에 수면제 섞어서 미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그게 뭐야? 나 죽이려던 계획 맞잖아. 편하게 가시라고 한 건데요. 미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편하게. 누가 죽고 싶다고 했어. 나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럼 순서가 뭐였지? 약, 시간, 계단 맞니? 한 박자 멈춤. 그리고 미란이 저도 모르게 대답했죠. 약 먹이고 30분 후에 끌어내리면 돼. 그 말이 녹음기 속으로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죄책감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당황이 더 크게 보였어요. 빚,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빚 때문에 엄마를 죽여? 책상 위 빈 커피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마치 금이 간 믿음처럼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찰칵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란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우리도 준비는 했거든요. 뭐라고? 진수 그 자식이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계단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쿵쿵 무거운 구두 소리였습니다. 민우나 진수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누구야 그게?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를 도우려던 사람들을 먼저 처리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우와 진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진수야, 민우 씨,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발자국 소리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갑자기 전자음이 찌직하며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동백꽃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워. 하지만 지금은 그리움이 아니라 공포만 느껴졌어요. 미란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미란아, 제발. 늦었어요. 이미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낯선 남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 정리됐나? 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저는 스스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미란아. 뭘 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 미란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 걸 왜? 궁금해서. 내 목숨값이 얼마인지. 3억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3억.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59년 인생이 3억이구나. 컷을 매기면 마음도 싸구려가 되나 봐. 하지만 오늘 그 계산법은 틀렸다는 걸 가르쳐 줄 거야. 그 순간 라디오 초침 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어요. 틱틱틱틱, 마치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후드득 후드득, 마치 하늘이 제 운명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제 시작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다방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그 잔에 담았던 모든 행복한 기억들이 이 순간 모두 거짓으로 판명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잘못이면 내 자식이라도 법 앞에 세운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돌덩이처럼 단단해졌어요. 나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컵을 아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바닥에 좁고 얇은 물길이 생겼죠. 이 방에서 내 편이 될 유일한 강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는 순간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호신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푸시시 스프레이가 그 남자 얼굴에 뿌려졌어요. 그가 비틀거리는 순간 나는 발로 물길을 살짝 넓혔어요. 미란의 구두가 미끄러지며 툭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죠. 작은 틈이지만 살아나갈 문은 늘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볐습니다. 으악, 눈이 안 보여. 저는 그 틈을 타서 침실문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미란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요? 비켜, 미란아. 안 돼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그때 현관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예비 송신기를 꺼내 옷깃 안쪽에서 눌렀습니다. 약한 진동이 살짝 전해졌고 그제야 멀리서 사이렌이 겹겹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죠. 경찰이다. 문 열어.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제 송신기 신호를 받고 경찰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젠장. 미란이 욕을 뱉었습니다. 준호가 창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뒷문으로 나가자. 하지만 뒷마당에서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거실로 내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와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정심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경찰이 위로 올라가며 소리쳤어요. 다 나와, 손 들고. 2층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 넘어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였어요. 잠깐 후 준호와 미란이 수갑을 찬 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낯선 남자도 함께였어요. 엄마.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나 죽이려 한 게 미안하다는 거야? 빚이 너무 많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는 게 다른 방법이었어. 미란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이 망할 할머, 왜 안 죽어? 미란 씨, 경찰이 미란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거실 찬장에서 다방 커피잔을 꺼냈어요. 그 잔을 들여다보니 제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잔에 담았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라디오에서 갑자기 배우에 돌아가는 삼각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나 홀로 걸어가네. 정말 홀로 걸어가야 할 길이었어요. 아주머니, 이제 안전해요. 민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수는 어디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경찰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왜 그랬니? 정말 왜?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없으면 미란이가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란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어요. 다 소용없어. 어차피 늙어서 죽을 거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59년 동안 쌓아온 모성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재촉이 아니라 확인처럼 나는 살아있다라고. 끼잉. 그 소리가 이 악몽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틱틱틱 초침 소리가 이제는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위협의 전령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어요. 빈 커피잔을 씻으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잔에 서린 모든 거짓 온기를 씻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어요.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라디오가 아직 켜져 있었어요. 심야 방송에서 옛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진의 가슴 아픈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별은 아무나 하나.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진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고생하셨어요. 고맙다, 진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다행히 잘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잘 끝난 걸까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 게 잘 끝난 건가요? 진수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주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다방 커피잔을 꺼냈습니다. 그 투명한 유리잔을 찬물에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비누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며 그동안의 거짓된 온기를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제안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제안? 탐정이를 도와달라고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 피해자들을 상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물이 철철 흘러내리며 싱크대를 적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었으니 비슷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아주머니처럼 용감한 분이 있으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라디오에서 갑자기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옛날 그 사람 생각이 나겠지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이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해보라고 하셨을 거야. 뭐라고요? 아, 혼잣말이야. 창밖으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럼 해볼게. 탐정일 말이야. 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형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는 깨끗하게 씻은 커피잔을 찬장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잔에는 진짜 따뜻한 것들만 담을 거예요. 거짓과 계산이 아닌 진심 어린 온기만요. 첫 번째 의뢰가 벌써 있어요. 정말 무슨 일인데? 60대 할아버지인데요. 새로 얻은 며느리가 수상하다고 하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또 있다니요. 언제 만나볼까? 내일 오후에 형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라디오 초침이 틱틱틱 새로운 시간을 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위협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리듬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 맺혔던 악의와 거짓을 모두 내보내는 것 같았어요. 진수야, 고마워. 아주머니가 용감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용감하다고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59년을 살아온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텨낸 것뿐입니다. 한정식집을 30년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일 무서운 적이 가족이었다니요. 하지만 이제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라디오에서 김추자의 니마가 흘러나왔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저는 이미 강을 건넜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의 땅에 발을 디딘 거죠.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네. 네, 아주머니. 새로운 김정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공간이었어요. 잔을 다시 꺼내서 물을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깨끗한 물이었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시원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우의 탐정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상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작은 라디오가 틱틱틱 조용한 초침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민우 씨. 문이 열리며 70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심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며느리가 수상해서 왔어요. 어떻게 수상하신데요? 자꾸 보험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갑자기 너무 친절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상한 차나 음식을 주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어제 한약이라면서 쓴 물을 줬는데
민우가 끼어들었어요. 그물 아직 있으세요? 네, 냉장고에 있어요. 당장 검사 받으셔야 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느꼈던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할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사무실 라디오에서 현미의 황진이가 흘러나왔어요. 황진이는 훤천히 누런 먼지였네. 인생의 먼지를 털어내는 노래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기하고 1시간 동안 상담을 마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머니 어떠세요? 첫 상담이. 마음이 아파요.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아주머니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사무실 전화가 삐리리리 울렸어요. 또 다른 의뢰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가족 문제 상담하는 곳 맞나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남편이 제 생명보험을 자꾸 늘리려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돈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또 다른 사건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우가 말했어요.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저는 가방에서 다방 커피잔을 꺼냈어요. 이제 이 잔은 제 새로운 일터의 상징이 될 거였습니다. 거짓 동기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담는 잔으로요. 진수야,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 아주머니가 용감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용감하다고요?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59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텨낸 것뿐입니다. 사무실 라디오에서 은방울 자매의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사공의 뱃노래 귀에 젖어든다. 제게도 새로운 뱃노래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사무실 유리창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할아버지 사건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봐요. 저는 커피잔에 물을 부어 한 모금 마셔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이었어요. 라디오 초침이 틱틱틱 새로운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의 시간을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 부엌에서 다방 유리잔을 씻고 있었어요. 찬물이 철철 흘러내리며 그 투명한 잔을 깨끗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이 잔에는 더 이상 누구의 거짓 동기도 담지 않을 거예요. 씻은 잔을 찬장 선반에 올려놓으니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거실 라디오를 켰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패튀김의 서울역에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는 슬픈 노래도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책상 위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전 10시 박영수 할아버지 사건 마무리, 오후 2시 새로운 의뢰인 상담, 저녁 7시 피해자 모임 참석, 탐정 조력 김정심. 수첩 표지에 적힌 제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상한 차를 끓여주셨대요. 어젯밤부터 계속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여기로 오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살펴봅시다.
박영수 할아버지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됐습니다. 며느리가 수면제를 구입한 증거와 보험금, 조회 기록이 발견됐거든요. 할아버지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셨고 며느리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전화가 삐리리리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심 선생님이세요? 저는 최미영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딸이 제 통장을 자꾸 만지려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돈에 관심도 없던 아이거든요. 또 다른 가족 범죄였어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깔깔깔 웃음소리가 맑게 들려왔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한정식집을 30년 운영할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찼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오후에 사무실에 가니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 고맙다, 진수야. 형이 아주머니 덕분에 의뢰가 늘었다고 좋아해요. 민우 사무실 벽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가족 보험금 살인 적발, 시민 제보로 해결. 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요. 또 다른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던데요. 네, 며느리 문제래요. 요즘 정말 가족끼리 서로 해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왔어요. 60대 할머니였는데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적어도 안전했어요. 라디오를 켜니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 지금은 어디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가 살아계셨다면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다방 커피잔에 따뜻한 차를 부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깨끗한 차였습니다. 꿀을 한 숟가락 넣으니 달콤한 향이 퍼졌어요. 맛있다. 혼잣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누구도 제 음식에 독을 타지 않을 거니까요. 수첩을 펼쳐서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벌써 일주일치 상담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후두둑 후두둑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밤을 알리는 자장가 같았어요. 라디오 초침이 틱틱틱 제 새로운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죽음을 재촉하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박수 같았습니다. 김정심, 이제 진짜 시작이야. 59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가족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요. 핸드폰이 윙윙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할아버지가 안전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손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조용필의 허공이 흘러나왔습니다. 허공에 외치는 소리. 하지만 저의 외침은 더 이상 허공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목소리가 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또 누군가를 도울 생각에 가슴이 설렜거든요. 여러분이라면
피로 맺힌 관계가 죄로 물들었을 때 어디까지 단호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